첫 번째 건물을 살 때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관리가 잘 된 건물이면 더 좋잖아요. 일단은 이제 건물 내부를 볼 때 누수가 있었으면 그 얼룩등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물 관리가 잘 된 건물은 일단 너무 깨끗해요.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뉴스보다는 빌딩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 싶어가지고 신축되고 있는 건물들도 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네,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건물 사놓으면 조물주의 건물주니까 되게 아. 편하게 그냥 날로 먹는 거 아니냐. 그렇죠. 실제로 건물 관리해보면 진짜 이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영정이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알파카 부동산 관리팀의 네네. 조석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정식 법인으로는 이제 알파카 빌딩 관리죠. 네, 빌딩 아, 관리에 네. 있습니다. 그 빌딩 관리라는 게 뭐예요?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관리라고 하면은 뭐 임대차 관리도 있고 시설 관리도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냥 그 건물의 임대인의 대리를 해서 건물 관리를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빌딩 관리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신축만 해보니까 신축은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만 하게 됐고 건물을 오래 보유한 적이 없으니까 저는. 네. 그런데 어떤 것들을 주로 관리를 하시나요? 이제 보통 건물 같은 경우 규모가 다르잖아요. 큰 건물이 있고 작은 건물이 있고 또 건물마다 이제 거기 안에 뭐 관리 소장님이나 인력을 쓰는 건물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인력을 쓰는 건물이야 사람들이 있으니까 건물이 자연스럽게 좀 잘 돌아가고 그걸 이제 구성하는 관리팀을 만드는데 보통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고 있는 한 500평 이하 중소형 건물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상주할 사람이 있으면 사실 인건비도 되게 아깝고 그 정도 필요할 만큼 관리할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가 다 바쁜데 막 건물에 뭐 세입자들 문제 아니면 건물 시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 대행하려고 만들었던 게 알파카 빌딩 관리라는 회사고 중소형 건물들의 관리를 포커싱해서 하고 있죠.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전기 계량기라든지 수도 계량기라든지 안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직도 그런 데가 되게 아, 많아요. 네, 되게 진짜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공과금 업무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업무까지? 네, 맞습니다. 또 세입자 재계약, 또 법정 문제 있잖아요. 뭐 또 누수, 뭐 건물이 균열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하자들, 건물 청소도 제대로 안 해놓고 가고. 임차인이 연락이 왔었어요. 여기 누가 대변을 봐놨다. 다행히도 이제 그 건물에는 청소 용역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네. 청소 업체에 연락을 해서 사후 마무리까지. 그 용역업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용역업체가 없으면은 자체적으로 조금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영정이가 얘기한 대로 연면적이 500평 이하라 그랬는데 뭐 400평만 돼도 되게 큰 건물인데 100평 정도 되는 건물도 있잖아요. 연면적이 150평, 네. 대지 한 40평, 50평에 그런 건물들은 관리인을 두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한 명을 고용하게 되면 거의 뭐 퇴직금까지 하면 300만 원 정도를 써야 되는데 한 달에 그러자니 이거를 내가 관리하기 너무 귀찮고 그런 시장을 좀 파고드신 거죠? 임대인께서 일일이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쫓아다니면서 뭐를 다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행을 해서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 사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젊어요. 개인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세입자 연락 와가지고 막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궁금한 점이 아까 전에 구축이야 낡고 막 이러잖아요. 고칠 게 많아지잖아요. 신축 건물도 관리가 필요한가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계량기가 안 나눠져 있다는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하실 때도 건물주분들이 이런 걸 생각을 잘 못하셔서 계량기를 또 안 나눠 놓으신 분들도 간혹 계세요. 계량기 추가하는데 돈 드니까. 뭐가 필요한지 뭘 알아. 엘리베이터 업체는 뭘 쓰면, 청소 업체는 누굴 쓰면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기 어렵죠. 나는 건물만 지어놨지. 형도 사실 모르잖아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지금 논현동에 이제 작은 건물이 거의 다 이제 준공을 앞두고 난 있는데 알고 싶지 않아. 네, 근데 이제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건물 관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임대인께서도 보통 많이 바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승강기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면적에 따라서 소방 안전관리 업체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 전기 와트수가 넘어가면은 전기 안전관리 업체도 이제 선임해야 되고 엄청 많습니다. 네. 청소도 지금 뭐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임대인을 대리해서 건물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과 구축에서 신축 같은 경우도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뭐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신축이 누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 은근히 근데 있어요. 은근 많습니다. 은근히 있어요. 은근 많아요. 되게 많아요. 작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 네네네. 오히려 뭐 리모델링 했다거나 신축한 건물들에서 누수가 꽤 많았습니다. 와,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관리도 해주시나요? 그럼?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은 건물의 하자담보 책임 네네, 이제 네. 그 기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요지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랑 소통을 해서 고쳐달라. 네. 장마철에는 24시간 풀대기예요. 작년에 사무실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누수가 많아가지고. 장마철이나 이럴 때 엄청 일이 많겠네요. 겨울, 네, 겨울도. 겨울파. 부시기가 또 겨울 이제 직원들이 퇴사갈률이 많아요.
아 그러면 신축은 그래도 구축보다는 좀 관리 포인트가 좀 덜할 텐데 그 건물주가 임대인이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게 네. 신축이 좀 더 싼가요? 차이는 일단은 어쨌든 조금 더 구축이 손이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고는 뭐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건물마다 다 다른 게 임차인 수도 다르고 건물 규모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와의 거리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정형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직원을 직접 써가지고 관리를 해도 되는 거를 빌딩 관리 이런 데 이제 네. 법인에다가 주는 이유는 내재화를 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통 굉장히 큰 건물들 있잖아요. 연면적 2,000평, 3,000평 이런 데는 잘 안 막히죠. 그런 데는. 면적이 좀 많이 커지다 보면은 상주해야 되는 네, 그런 네. 소장님이나 전문적인 시설 팀이 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너무 큰 면적의 건물들은 저희가 맡을 수는 아 없습니다. 그쪽 시장은 타겟으로 안 하고 이제 좀 그쪽은 또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아. 그냥 관리소장 한 명 정도 있는 한 1,000평 이하의 건물들은 관리는 해요. 소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소장님하고 건물을 소통하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 이상 되면 사실 들어가야 되는 인력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알파카 빌딩 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구성을 할 때 이 시장이 딱 비어 있더라고요. 중소형 시장이 특히 요즘에 건물주들이 되게 젊어지고 바빠졌는데 이분들이 이제 건물 관리에 다 할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시장을 한번 컨트롤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알파카 아예 창업할 때부터 사실 관리회사를 만들었고 근데 이제 관리회사라는 게 사실 엄청 많은 비용을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회사를 제가 2년 정도 적자로 굴렸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잘 성장해서 지금 우리가 한 80개? 이 중소형 건물 관리 시장에서는 1등인 것 같아요. 아, 대부분 서울 경기 네. 쪽에 있나요?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아 부산 대구 이런 데도 하세요? 너무 멀어서 거기는 10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이 친구들 중에 부산 내려가라고 하면 더 할까? 아 저는 가겠습니다. 퇴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싶어요. 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찍작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 처음에 궁금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번외로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처음 했던 얘기 있잖아요. 건물주 하면 굉장히 편하게 그냥 임대료만 받을 거. 사실은 사실이긴 하죠. 왜냐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뭐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누가 이래요, 요즘에. 아, 뭐 우리 그렇게 하잖아. 당연한 거 아닌가? 진짜 꼰대다, 진짜. 아니 영정이 뭐 직원들이 회식 되게 좋아한다고 막 아, 그랬던 네. 그 영상이 있거든요. 이게 더 꼰대 아닌가? 회식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네, 네.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데요. 아, 네. 어쨌든 그런데 건물주 하면 굉장히 이제 약간 놀고 먹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해요. 근데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건물 물려줬는데 대출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굉장히 큰 건물이고 이러면 관리소장 한 명 두고 뭐 시설팀 두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제 돈을 버는. 근데 그건 진짜 대형 건물의 경우인 것 같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진 않잖아요. 네, 통합빌딩 투자 개인들은 특히 더 그렇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 건물주의 고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건물 투자하면 투기 아니니 뭐 하니. 아니 생각보다 건물 투자라는 게 굉장한 리스크를 지고하는 거고 작년 2022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2023년에 지금 피똥 싼 사람 많거든요. 크게 먹으면 막 100억 200억도 벌지만 날아가면 또 돈이 날아가는 거고 생각보다 신축을 또 해보니까 쉽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건물 관리 임대인들의 고충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네네. 뭐 지금 살짝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에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샀는데 이자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로 충당이 안 되는 건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돈 안 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아, 맞습니다. 세입자들도? 네, 아. 세입자들도 그걸로 그러니까 많이 좀 싸우죠. 그걸로 스트레스 받는 분이 제일 많아요. 아, 그럼 관리법인에서 그런 것도 이제 세입자랑 컨택해가지고 왜 안 내세요, 내세요 막 문자 보내주고 막 그런 것도 하나요? 아, 네, 당연합니다. 아, 임차 그런 관리 거. 중에 아, 당연히 하는 굉장히 거고요.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제일 피곤한 게 그건 것 같아요. 세입자랑 부딪히는 거. 아, 네, 맞습니다. 세입자가 이제 문자로 죽는 막 죽는 소리 하고 임대료 못 내서 죄송해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 마음이 약해지면 또 다음 달에 꼭 부탁드릴게요. 근데 또 다음 달에 안 들어오고 이러면 아, 네. 면도 소송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어떤 아, 것도 많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차인이랑 이제 컨택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한테 건물 관리를 맡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아.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얘기 나온 것처럼 임차인 관리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게 실제 사례. 네, 실제 사례에 있습니다. 임대인께서 이제 임차인이랑 직접 컨택을 하다가 임차인이 많이 힘드니까 임대료 좀만 깎아주세요. 이제 이날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임대인께서는 또 마음이 약해지시니까 한 달, 두 달, 뭐 1년까지도 이제 인하를 해주는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결국에는 임대료도 다 못 내고 중도에 이제 나가버린 사례들도 꽤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수 때문에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네, 그 업체 컨택하는 게 이제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다만 저희는 이제 그런 업체들을 많이 컨택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죠. 인테리어랑 똑같아요. 인테리어도 업자 하는 분들 굉장히 잘하는 분들 맞아요. 많고 다양한 분들 많은데 잘못하면 맞잖아요. 맞아. 네, 눈탱이. 근데 이거 맞죠. 처리도 똑같아요. 이거 당장 급하면 아무 때나 막히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번에 작년에 홍수가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그 작년에 좀 재밌는 에피소드, 또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저희 그 예술 대표님께서 그걸 사주셨어요. 전신 그 수트를 사주셨거든요. 아. 작년에 많이 썼습니다. 진짜 누수가 많이 돼서 아침에 사무실을 못 오고 바로 현장으로 출근해서 업체랑 컨택해서 이제 물 퍼내고 이제 그런 적도 많았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누수됐다고 해서 업체를 부르면 우리가 체크 안 하고 부르면 진짜 막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서 미리 체크해서 어디가 문제인지만 알고 그것만 수리해달라고 해서 부르면 싸거든요. 원래는 임대인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임대인이 어떻게 해요? 수트 입고 막 가서. 그런 걸 들어보면 쓸만하네요, 진짜. 동파는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작업을 되게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동파는. 네, 아. 작년에 이제 겨울에 올 때도 안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많이 채워 넣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누수는 배관이 갑자기 고장 날 수도 그렇죠. 있고. 그건 방지 못하죠. 근데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누수라고 해서 막 호들갑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리콘 안 발라서 그런 경우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거 당하는 거예요. 누수 있다 그러면 전혀 현장에 무조건 출동을 해서 봅니다. 어디서 누수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건물 관리라는 게 건물주만 내가 돼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 시세가 맞는지 이게 내가 싸게 받고 있는 건지 비싸게 받고 있는 건지 이 건물을 어떻게 수리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분석이 됐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관리 이제 맡은 건물 중 1층이 나왔었는데 거기가 이제 시세보다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여러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아 여기 1층은 지금 임차료가 많이 쌉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은 임대료를 이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또 컨펌을 저희가 받거든요. 아,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건물 가치랑 직결되는 거잖아요. 네. 임차료라는 건 결국은 건물의 캐시플로우의 미래의 가치, 캐시플로우인데 그게 늘어난다라고 하면 현재 가치인 건물 가치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저희가 명동에 있는 건물인데 창이 이렇게 창호가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던 창호예요. 이 창호를 이렇게 조금 소위 말하는 창호를 썰어내가지고 통유리로 바꾸면 이게 너무 매력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걸 제안해가지고 한 700만 원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오피스에 월세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못 들어오는 데였는데 거기가 이제 미용실이 들어오면서 월세가 거의 350, 40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작은 변화 하나, 포인트 하나만 줘도 되게 많은 걸 바꿀 수 있는데 건물주분들이 사실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이게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못 뽑아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임대 사업이라는 것도 사업인데 임대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대 공간의 그 상품을 가장 매력적으로 꾸며야 되는데 임대인 중에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냥 사면 거기 임대료 맞춰가지고 대충 받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 다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세입자들도 건물주가 누군지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네. 차라리 이렇게 빌딩 관리 있는 업체를 되게 좋아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잖아요. 그 보통 이제 임차를 맞춰준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라고 해서 동네 부동산에 맡겨놨는데 실제로 이 부동산에서는 관리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이런 피드백이 너무 빨리 안 되고 임차인이랑 이제 소통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실제로 맡겨주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이 영상을 제가 보니까 건물주들이나 아니면 건물을 좀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더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건물 투자는 그것도 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건물을 만약에 사거나 뭐 팔거나 아니면 또 관리하거나 할 때 첫 번째 건물을 살 때 어떤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관리가 잘 된 건물이면 더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투자자들은 보통 대지 평당 얼마냐 연면적 얼마야 주변에 거래 어떻게 됐지 뭐 이런 것만 보거든요. 이거 관리까지 더 잘 된 거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봐야 돼요? 일단은 이제 건물 내부를 볼 때 누수가 있었으면 그 얼룩등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건물 관리가 잘 된 건물은 일단 우편함이 너무 깨끗해요. 청소 용역이 있을 거라는 거고 우편함 지저분한 건물은 개판이에요. 100 중에 거의 100입니다. 우편함 아. 지저분하면 건물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굉장히 좋은 팁이네요. 그거는. 네, 청소 용역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승강기가 있다면 그 승강기 관리 업체가 어딘지 현대 뭐 오티스 이런 데도 있는데 작은 업체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거 딱 하나. 요즘 누수가 좀 문제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잖아요. 단시간 안에. 네. 그러면 한번 침수가 누수 됐던 맞죠. 건물은 계속 침수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한번 침수가 됐었는지 안 됐었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얼룩 같은 게 무조건 생기거든요. 아, 침수가 무조건 생겨요? 됐다면. 네, 아. 천장이든 벽이든 네네네.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지랑 저희 건물이랑 세워져 있을 때 모서리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게 마감이 잘 안 된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건물을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침수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얼룩을 지우면 되겠네요. 건물이 침수되는 거는 좀 너무 유니크한 일이기도 하고 네. 누수 관련된 거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옥상을 많이 가요. 방수공사 잘하는 건물들이 있고요. 낙엽 같은 거 쌓여가지고 막혀가지고 누수되는 경우 많거든요. 아. 옥상 청소 잘하는 분들도 되게 중요해요. 저는 사실 관리 잘 된 건물 별로 안 좋아해요. 비싸니까. 아, 관리 잘 안 된 건물을 사가지고
사가지고 사서 관리 잘 되게 잘해서 만드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사실 건물의 메이크업이죠. 이거 뭔가 업자 같은데. 나 오늘 뭐 건물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훨씬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많을 텐데 그거는 직접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좋은 팁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건물 그게 제 걱정이었거든요. 내가 설마 건물을 투자하려고 했는데 침수된 건물이었어. 그럼 침수된 건물은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또 침수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침수가 되면 너무 머리 아프잖아. 임차인 다 보상해줘야 되고 막 이게 엄청 머리 아프잖아요. 물 다 퍼내야 되고. 네. 그러면 침수된 건물을 난 좀 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런 팁을 좀 활용을 하면 네, 여기서 그렇군요.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네네.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화재 보험이 안 돼 있는 그 건물들에는 건물에 화재 보험을 안 들어요? 생각보다 있어요. 네, 아, 생각보다 진짜요? 있습니다. 그리고 아. 거기에 특약이 또 하나 들어가는데요. 네.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네. 누수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면은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건물들이 되게 간혹 많아요. 아, 그 하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그런 건물에 임차를 들어가는 게 더 좋겠네요. 당연하죠. 만약에 아. 보험이 안 돼 있다 보면은 배상 받기도 힘들고. 아, 그렇군요. 오늘 또 처음 뵀는데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우리가 진짜 거의 논스톱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 것 저희 같은데 오늘 진짜 스피디하게 네, 네. 끝났네요.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